운명의 모래시계 사화. 마침내 마주한 운명. 일부 무너진 마음으로 돌아온 집. 호텔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민주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벽에 기대어 서서 다시 한번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영찬이가 뛰어와 안겼어요. 영찬아. 민주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왜 울었어? 눈이 빨갛네. 영찬이가 순수한 눈으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바람이 새서 눈이 좀. 민주가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우는 줄 알았어. 영찬이의 순수한 말이 민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이부 진영의 뻔뻔한 귀가. 저녁 11시 진영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다녀왔어. 미안. 너무 늦었지? 진영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몇 시간 전까지 다른 여자와 그렇게 열정적으로 포옹하고 뜨겁게 키스하던 사람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클라이언트랑 저녁까지 하게 됐어.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민주는 진실을 알고 있기에 더욱 역겨웠어요. 누구와 저녁을 먹었어? 민주가 차갑게 물었어요. 새로 맡은 기업 고객이야. 중요한 사건이라서. 진영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민주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해서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3부 영찬의 순수한 질문들. 아빠, 요즘 너무 바빠. 우리 언제 같이 놀아? 영찬이가 진영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영찬아.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다른 친구들 아빠는 주말에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는데. 영찬이의 서운한 목소리에 민주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아빠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친구들 아빠는 일찍 와서 숙제도 봐주는데. 영찬이의 순수한 질문이 민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말에는 꼭 같이 놀자. 약속해. 진영이 영찬을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부 나경 아버지와의 대화. 같은 시간 고급 주택가의 대저택. 재벌 회장인 김 회장이 서재에서 나경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나경아, 요즘 만나는 남자랑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김 회장이 위스키를 마시며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세요? 나경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처음엔 탐탁치 않았지. 유부남이라니. 김 회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나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놈 능력은 하나는 확실하더라. 우리 회사 법무팀에 영입하고 싶을 정도야. 너도 내가 그 녀석 눈여겨보고 있던 거 알았지? 이 영악한 것. 클클. 나경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럼 아버지도 인정하시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도 능력이야. 네 엄마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지. 너도 그 피를 물려받았으면. 클클. 김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한번 지켜보마. 네가 얼마나 엄마를 닮았는지. 네. 아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나경이 맹랑하게 답했어요. 불륜녀의 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아버지에게 당당히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본인도 불륜녀면서 말이에요. 오부 선재의 과거 회상과 결심. 깊은 밤 선재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19살 고등학생 시절 할아버지 댁에서 3일간 머물다가 학교에 돌아온 때였어요. 야, 선재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반 친구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댁에 갔다 왔는데 왜? 민주랑 진영이가 며칠째 학교에 안 나와. 뭐? 왜?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집에 일이 있나 봐. 선재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어요.
언제부터? 너 할아버지 댁간 다음 날부터. 선재는 미친 듯이 민주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도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며칠 후 민주의 어머니를 만난 선재. 민주, 우리 민주 어디 있어요? 민주는 죽었어. 그 순간 선재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내가 그때 집에만 있었어도. 왜 하필? 선재가 주먹을 쥐며 자책했어요. 그때 문득 어떤 기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진영이의 행방도 묘연했었지. 민주의 죽음과 동시에 진영이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당시에는 선재에게 민주의 죽음이 너무도 큰 충격이라 더 이상 파헤쳐보지 않았었어요. 선재가 급하게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나야. 이름은 박진영, 나이는 현재 40세일 테고 영원고등학교를 고3 때 자퇴했었어. 자퇴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행적을 모두 조사해봐. 세세하게. 네, 사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육부 운명의 편의점에서. 다음 날 저녁 민주는 영찬과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도 돼? 영찬이가 냉동고 앞에서 물었어요. 응, 하나만. 민주가 힘없이 답했어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민주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 차림에 세련된 남자였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선재 아저씨. 영찬이가 갑자기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선재는 영찬을 보고 반갑게 웃었어요. 영찬이구나. 어머니와 함께 왔네. 그때 선재의 시선이 민주에게 향했어요. 그 순간 선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20년간 그리워했던 그 얼굴, 꿈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었어요. 민주야, 정말 너구나. 선재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안녕하세요. 민주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자신과 다르게 민주는 선재를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선재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7부 첫 만남의 어색함. 영찬이를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주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워낙 착한 아이라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선재가 감정을 억누르며 답했어요. 민주는 선재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어요. 이상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민주의 말에 선재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가요? 흔한 목소리인데. 선재가 애써 태연하게 답했어요. 엄마, 선재 아저씨가 나를 2번이나 도와주셨어. 영찬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맞아. 엄마도 알아. 그래서 직접 뵙고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주가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선재는 만류하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했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8부 더 깊어지는 호기심.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민주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사무실이 근처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세요?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선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우리 아빠는 변호사예요. 영찬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변호사시구나. 남편분이 훌륭하시네요. 선재가 민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남편이 변호사예요. 민주가 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선재는 민주의 표정에서 뭔가 어두운 그림자를 느꼈어요. 구부 선재의 조심스러운 접근. 영찬이가 정말 밝고 착해요. 부모님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선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민주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영찬이와 함께 공원에서 축구라도. 선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말요? 야호! 영찬이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민주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영찬이의 기쁜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10분 아경의 등장과 선재의 냉대.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나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나경씨?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영찬이도 있네. 나경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선재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쪽은 누구세요? 나경이 선재에게 물었어요. 선재는 나경을 곁눈질로 한번 흘끗 보더니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를 보고만 말했어요. 그럼 주말에 한강공원 어떠세요? 나경이 당황했어요. 저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재가 차가운 시선으로 나경을 바라봤어요. 오시기 전부터 저희는 대화 중이었거든요. 그쪽에서 갑자기 끼어드신 거고요.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나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 그게 그냥.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선재가 딱 잘라 말했어요. 나경은 얼굴이 달아올라 급하게 편의점을 나갔어요. 다음에 뵐게요. 민주는 선재의 모습을 보며 묘한 고마움을 느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 같아. 아저씨, 저 아줌마 왜 저래요? 영찬이가 순수하게 물었어요. 저 아줌마의 태도는 무례한 거야. 엄마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인사도 없이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 무례한 행동이야. 영찬이도 이럴 때는 무례한 사람에게 한마디 해줘야 해. 선재가 진지하게 영찬에게 설명했어요. 민주가 피식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배려였어요. 11부 나경의 일러바치기. 편의점에서 나온 나경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즉시 진영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나 방금 너무 황당했어. 왜? 무슨 일이야?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편의점에서 만나는 걸 봤는데 그 남자가 나를 완전히 무시했어. 뭐? 다른 남자? 무슨 일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건방지더라. 하. 영찬이까지 같이 있어서 완전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 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게다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던데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 키 크고 뭐 좀 생기긴 했던데 그게 뭔 상관이야. 완전 나를 무시했는데. 나경이 분해하며 말했어요. 12부 주말 약속. 선재와 민주, 영찬은 편의점을 나왔어요. 그럼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뵐까요? 선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좋아요. 민주가 미소를 지었어요. 야호! 주말에 축구한다. 영찬이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네, 알겠습니다. 영찬아, 조심히 들어가. 선재가 영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 아저씨도 조심히 가세요. 민주는 선재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13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와 영찬이는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 주말에 축구할 수 있을까? 응, 약속했잖아. 그런데 아까 그 아줌마는 왜 그랬어? 아저씨가 무례한 행동이랬는데. 아빠 친구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그래. 민주도 나경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등장한 타이밍이 너무 공교로운 게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거든요. 14부 진영의 질투와 추궁. 집에 돌아온 민주에게 진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주야, 어디 갔다 온 거야? 편의점에. 누구랑? 영찬이랑. 다른 사람은 없었어? 진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영찬이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아빠, 저번에 같이 축구한 아저씨 만났어. 주말에 또 축구하기로 했어. 그 순간 진영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뭐? 누구와 축구를 한다고? 왜 그래? 영찬이 친구 아빠들도 주말에 애들 친구들까지 다 같이 놀아주는데. 민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15부 폭발하는 감정의 대결. 그게 아니라 낯선 남자와 왜 그런 약속을 해? 진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주는 진영의 반응에
기가 막혔어요. 당신도 나경 씨와 자주 식사하고 나한테는 미팅이라고 둘러대고 둘만 만나고 하잖아. 민주가 반격했어요. 뭐라고? 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주가 자신과 나경의 만남을 안다는 것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설마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진영의 속이 타들어갔어요. 나도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경 씨와 저녁 먹는 거. 민주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면 안 돼? 진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혹시 불륜 현장까지 목격했을까봐 노심초사했어요. 민주야, 미안해. 진영이 다가와 민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말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복잡해서. 복잡한 일이 뭐야?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제대로 말 못했어. 진영이 어색하게 변명했어요.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어요. 진영은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 정말 바보였구나. 민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야, 민주야. 너 바보 아니야. 진영이 민주를 끌어안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 민주는 진영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분노, 배신감, 서러움. 흑흑. 진영이 민주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울면서도 속으로는 차갑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자.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둘의 키스 장면을 목격한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진영의 품에서 울고 있었지만 민주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속였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속일 차례야.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서 당신과 그 여자에게 복수하고 영찬이도 내가 키울 거야. 정말 미안해, 민주야. 진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용서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지내자.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반대로 생각했죠. 앞으로는 나도 연기할 거야. 당신이 방심할 때까지,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 진영은 민주가 자신을 용서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주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복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찬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심하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아빠 화해한 거지? 민주가 영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영찬아, 엄마가 우리 가족을 반드시 지킬게. 아빠는 우리를 배신했으니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우리 가족은 영찬이와 엄마 둘 뿐이야. 그날 밤 진영은 안심하며 잠들었어요. 민주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사립 탐정을 고용해야겠어. 그리고 통장 내역이랑 둘의 만남의 증거를 다 모아야 해. 민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당신과 나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안녕, 박진영.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지만 민주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사랑이 차가운 칼날로 변하는 순간 과연 민주와 진영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리고 선재와의 만남은 민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5화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